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10월 14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한 15개 종목의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업종 위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요, 돌아온 소부장, 정부 손짓, 대세주 자리 탈환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부장은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옥석, 가려지는 스마트 부품주죠, IT 부품주들.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했죠. 요거는 이제 돌아온 소부장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호실적을 앞두고 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한 두 군데 증권사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TC준에 대한 이제 상장 폐지 유예 기간 1년 부여하면서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강세 유지하고 있고, 또 오늘 필육수가요, 면역 항암제 미국 FDA 임상 이상을 신청 완료했다면서 전반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돌아온 소부장, 정부 손짓에서요. 최근에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IT 소재, 부품, 장비, 주도주 대나 하면서 이달 장비 업종 지수가 7%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8일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내년 서버용 DRAM 및 중국의 5G 도입에 따른 이제 헤드셋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 지금 한국도 OLED에 대해서 13조 발표한다고 지난 10날 공식 발표했죠. 중국도 OLED에 대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설비를 늘리겠다라는 얘기 나온 게 15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달이죠.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133조 투자를 결정한다. 이러한 재료가 모이면서 이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업체의 강세를 띄었다. 여기에 또 하나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100 플러스 알파 종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하면서요. 특별 회계를 신설해서 2024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난 11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최근에 보면 이제 램테크놀로지가 먼저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움직인 게 솔브레인, LTC,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DB 하이텍이 지난 금요일 날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요, 그동안에 좀 못 움직였던 그런 종류의 강세죠. STI,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리고 이제 FST,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하고 재료 업체인데, 주로 이제 포토 마스크용 이제 보호막이 이제 펠리클과 그리고 이제 칠러를 장비하는 그런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뜨고,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쉬어가는 그러한 순환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자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인데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게 SFA 반도체, DB 하이텍, SNS텍, INC, ENF 테크놀로지였죠. 이제 그 중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INC, 이게 펠리스 반도체 업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설계 부분을 하는 회사죠. INC를 말씀을 드렸고,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SNS텍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인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먼저 아까 말한 대로 램테크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오늘 300원, 한 3% 정도 하락이죠. 이것이 지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주로서 또 가장 먼저 상한가 진입했는데, 요번에도
10월 초순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먼저 움직였죠. 그런 관점,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강했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렇죠? 이오테크닉스도 플러스권 유지하네요. 한 1,300원, 1.4%. 그러니까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1.4%. LTC도 마찬가지죠. LTC는 이제 LTC, 그렇죠? 예, LTC는 이제 보합수죠. 14,450원, 9%. 그러니까 조금 강했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못 갔던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이 STI. 그렇죠? 오늘 그래서 6% 1,050원, 18,150원에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FST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FST도 오늘 한 5%, 한 370원, 7,100원. 그리고 KC텍도 오늘 이제 그동안 조금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KC텍도 오늘 그동안 조정 양상을 받다가 오늘 8% 정도. 오늘 이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는 가장,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좀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INC를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INC 이제 먼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좀 뜸하네요. 한 70원, 한 1.4%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또 공격적인 분 말씀하신 이제 SNS텍, 예, 한 2% 정도, 좀 장중에 좀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 그죠? 한 지금 500원, 21,450원에서 지난 금요일 날은 한 3종목 정도, 요 종목을 한번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예, ENF 테크놀로지, 좋은 모습, 흐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재료대로, 예, 이 메모리, 이 반도체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면에 보면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인 프로세서 케미칼과 반도체 포코레지스트용 핵심 원료인 화인 케미칼을 제조하는 업체다. 이제 그 상승 논리를 보면은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의 국산화 기대로 수혜가 기대된다. 계열사를 통해서요, 삼성전자의 중국산 불산을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에도 공정용 케미칼 공급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미국 오스틴 지역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 공장 한 522억 규모랍니다. 그래서 향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공정용 케미칼 소재를 공급할 전망이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제 바닥권에서는 INC,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꾸 종목 수가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반도체, 아까 말한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부품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어차피 많은 종목을 우리가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INC 그리고 SNS텍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한솔 케미칼 있죠. 오늘 KB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어요. KB증권은 14일 한솔 케미칼에 대해 반도체 산업 회복에 따른 반도체 소재 출하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핵심 소재인 이 컨톡탐과 그리고 이제 OCA가 이제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이랍니다. 거기에 신규 공급에 따른 실적 상승이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뭐 쭉 좋은 얘기예요. 뭐 한솔케미에서 3분기 영업이익도 전분기에 비해서 한 12% 증가, 347억 정도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코톤닥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한솔케미칼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이론적 컨톡닥 매출액은 올해 대비 3배 급증한 2,400억, 2022년에는 5,700억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4분기부터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등에 공급되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패널은 한솔 케미칼의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과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럼 한솔케미칼 한번 움직임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지난주 10월 초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다가 지난 금요일서부터요. 예, 상승으로 완전하게 이제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이죠. 예. 오늘도 지금 한 2,300원 상승한 87,400원 한 2.7% 뜨죠. 전일에도 지난 금요일에도 한 4% 3,300원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주는 모습. 지난 금요일날 7만 1,000주 거래됐는데 현재 2만 3,000주죠. 지금 한 2시간 반 지났으니까요. 뭐 전일 수준만큼은 안 돼도 평균 거래량에 보다는 훨씬 많아진다. 한 2배 정도, 한 5만 주 이상은 충분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전고점 돌파가 이제 이 연중 고점이요. 한번 월봉상으로 볼까요? 예, 이게 며칠입니까? 지난 2월이죠. 93,000원입니다. 예, 충분히 이 정도 가격대까지 9만원 정도 올라가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장 흐름이 대세 상승장이면은 종목들도 연속성 있게 상승세가 지속되는데 최근은 약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종목도 한 2, 3일 올라가면은 쉽니다. 또 하루 강하게 뭐 10에서 20% 올라가면은 그냥 그 다음 또 조정을 받죠. 그런 관점에서 한솔케미칼도요. 뭐 오늘까지는 뭐 상승세 뭐 10%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어지더라도 내일 정도 뭐 한 9만 원 언저리에 올라오면은 오늘 연중 고점 수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장 흐름상으로도 한 10% 이상 올라가면 조정받는 그런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뭐 내일은 아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조금 끌고 가도 된다. 하지만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한 9만원 내외 되면은 한번 물량을 뭐 반 정도 처분하고 뭐 반 정도 대사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솔케미칼은 조금 예, 지금서부터는 경계를 하고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일부 물량을 축소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드립니다. 이 정도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INC처럼 조금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들은 원체 지금 뭐 바닥을 다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는 그동안에 뭐 수급도 뭐 안 좋았을 테고 그리고 뭐 나쁜 얘기도 나왔을 테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주인들이 많이 팔았으니까요. 물량하는 소화 과정. 하지만 한솔케미칼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시장 흐름이 이 반도체 쪽이 맞다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는 순환매를 기다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기보다는 길목 지키기가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한솔케미칼 일부 물량을 뭐 반 정도 이상은 처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죠. 이제 옥석 가려지는 스마트폰 부품주. 스마트폰 뭐 내용 보면은 이제 폴더폰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잘 따라가거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생존에 성공한 업체들이 나오는 등 옥석이 분명하게 가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오후에 한번 테마로 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종목이 한 4종목이 있는데 이제 인쇄로 기판 제조업체인 코리안 서키트,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스마트폰용 필름을 만드는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가 이제 한지를 생산하는 KH바테 이렇게 이제 4종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시간대에서 할 거는 이제 대덕전자예요. 예, 대덕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에 꾸준히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제공한 대덕전자도 올 3반기에 317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요. 지난해 같은 대비해서 한 90% 늘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죠. 이제 바닥권에서 조정 충분히 받은 종목이 대덕전자라는 그래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화면에 보이듯이 오늘 자사주를 처분 결정 내렸어요. 한 176만 주. 상당히 부담되죠.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그것이 이제 지난 금요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실적인 좋은데 자사주 176만 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주가를 볼까요? 오늘 아침서부터 대덕전자가 상당히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죠. 한번 대덕전자.
예, 지금 이제 한 400원 하락한 1,6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죠. 어차피 아까 말한 190 거의 2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자사주로 처분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물량이 시장에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400원 하게 돼. 자, 그러면 이거 종목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뭐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굳이 매수 관점에 나설 필요는 없고 오히려 18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매각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그러면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 전후로 해서 매수 관점 주가가 빠지면 빠진 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일단은 이제 그 악재는 소멸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그러니까 낙폭에 따른 반등을 보고 돌아가는 거고 있지만 일단은 타이밍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관건이죠. 근데 자 지금 물량이 아까 말한 대로 거의 200만 주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은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보인다? 비싸 보인다 그랬죠. 특히 이제 이런 악재가 도출이 돼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겁을 먹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물량을 윗부분에서 크게 터지기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크게 터졌다. 그리고 주가가 그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된 급매물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차피 이게 18일까지 악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저점인 1,050원이죠. 그 여부를 깨느냐 안 깨느냐 여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대 가격대에 매수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크게 손실은 아닐 겁니다. 뭐 최근에 제일 고점이 11,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1,000원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뭐 11,000원이고 지금 뭐 1,600원 뭐 수준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낙폭을 줄여서 17,800원이면 한 반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머지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점을 깨면은 한번 처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일날 재매수하는 관점. 일단 실적은 뒷받침되고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3분기 실적도 크게 뭐 사상 최고라 그러나요? 아무튼 큰 폭으로 나온다 그러죠. 이제 그런 관점이면 아마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매수자는 뭐 크게 걱정 없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정도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흐름 속에 뭐 낙폭을 줄일 때 뭐 보합권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다 해도 뭐 마이너스 1, 2 너무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는 한 반이나 30% 정도는 처분을 하자. 뭐 크게 빠지는 모양은 아니다. 일단 바닥은 오늘 저점은 확인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코오롱치 시즌이죠. 한국거래소는 11일 열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치 시즌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개선 기간 종료일은 2020년 10월 11일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강세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고 그러면서 오늘 필릭스가 면역 항암제 미 FDA의 임상 이상 신청을 완료했다. 사실 이게 뭐 한두 달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아마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추세의 임상 이상 그것도 신청 완료입니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인데 한번 필릭스 주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릭스 지금 22% 뜨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코오롱 티슈준이라든지 아니면 헬릭스미스라든지 그리고 HLB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조그만 재료에도
시장의 반응이 아주 뜨거우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이제 걱정은 조금 한시름 낮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필육수 오늘 거래도 뭐 지금 3,400만 주예요.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가장 많은 거래가 형성이 돼주고 있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안정성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하는 종목을 따라가면은 뭐 10번에서 한 7, 8번 성공을 한다 그래도요. 두세 번 실패할 때 7, 8번 성공한 거에 수익이 난 것보다 오히려 손실이 커져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필릭스 뭐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자. 뭐 감각이 이 매매 감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동물적 감각이라는데 그런 감각이 뛰어나신 분, 손절을 언제든지 칠 수도 있는 분들은 뭐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은 보통 투자가들은 뭐 필릭스 이런 종목 지금 23%나 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바이오 업종이 코롱 시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여건이 바이오에 대한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다른 못 올라간 종목들 지금 아니면 좀 올라가서 충분한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에 오히려 관심 갖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계속 그럼 이제 2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생각보다 탄력이 약하네요. 뭐 1,000원 상승한 18만 2천 원.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을 끌고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유한양이고 또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분들, 그렇죠? 뭐 지금 한 3,000원. 뭐 상당히 지루합니다. 왜 바닥권에서는 지루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3일 천정, 100일 바닥이지 않습니까? 또 바닥권은 상당히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만큼 가격 리스크는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바이오주가 지금 시장 흐름과 역행한다 그러면은 굳이 뭐 이런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은 바이오주에 대한 지금 흐름이 시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유한야행 하고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 말씀드렸죠. 뭐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마이너스 100원 좀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지만은 시장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종목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 기아차 엔진 악재보다 호실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토증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삼성증권도 나왔죠. 기아차 박스권 탈출 모멘텀 필요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이라는 것은 매도 사인이죠.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거고 한토는 악재보다는 호실적 이 얘기인데 보면 기사 내용 보면은 현대 기아차는 지난 11일 미국 세타 엔진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차종 확대와 보상 방법 강화로 화해액 조기 합의한 배경은 리스크 확대 차단과 미국 판매 역량 최소화 때문이다 해서 현대차가 한 6천억 정도요. 지금 집단 소송을 이제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보상금 460억 하고 충당금 5,540억 정도를 충당금으로 이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한 3천억 정도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악재입니다. 근데 이 한토에서는 이런 악재보다는 엔진 결합은 알려진 악재의 현실화이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기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이어질 제네시스 GV 80 출시나 4분기 호실적 복귀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최근에 우리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호실적이 3분기에 나오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주가가 하락 양상에 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 고점을 거래량이 대량 터지면서도 성공했는데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종목은 뭐 관심은 갖지 말아야 되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호실적이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그 전후로 해서 한번 매도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밖에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이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뭐 좀 오르면은 그때는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우리가 실적 시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실적이 좋은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은 오히려 실적이 나쁘게 나올 걸로 전망되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하나 전제 조건이 있죠. 4분기나 내년에 좋아지는 전제 조건. 그런 종목들은 3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하락했다가 거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반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관련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롬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시즌, 좋은 거,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이미 주가 반영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을 경우가 많고, 실적이 부진한 것은 또 주가에 반영되면서 크게 하락했다 해서 크게 오르는 종목보다는 크게 하락하면서 4분기 내년에 좋아지는 업종에 우리가 오히려 투자를 해야 돼서 어닝 시즌에 대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요. 지금 오늘도 주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바이오주들이 오늘 조금 좋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요,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업종에 대한 집중 분석 시간을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